1월 7일 목요일 황량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자신들이 수소탄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강도 5에 가까운 인공지진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한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어느 나라에도 통보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 군이나 정보 관계자들은 뭐 북한의 핵실험을 알았냐 몰랐냐는 언론의 주궁에 사실상 파악하기 어려웠다. 일본은 우리가 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걸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은 이미 작년 9월 10월경부터 4차 핵실험을 하려고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려고 여러가지 준비를 해왔고 이미 이 한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북한의 핵실험장 근처에 있는 경도의 모든 시설들을 그때 당시에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할 때 넣어놓고 그 안에서 언제 이 날짜만 정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감지하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이 핵실험의 4차 핵실험의 의미는 무엇이냐, 왜 했을까, 무엇을 겨냥했을까, 그리고 북한의 기술적 진보는 얼마만큼일까,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뭐 이야기들을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북한은 이번에 이 핵실험에 있어서 수소탄 실험을 했지만은 그 말을 앞뒤 맥락을 보면 완전한 수소폭탄 실험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소폭탄에 이 관련되는 그런 어떤 실험 과정의 이 핵실험을 했다. 이렇게 중간 단계 실험을 했다는 것처럼 내용을 읽어봐도 조금 분석이 됩니다. 자, 국방부는 정폭 핵분열탄 성공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쨌건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의 의미를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라도 실제로 북한이 뭘 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가 이 군사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원자폭탄은 핵분열에 기초하고 수소폭탄은 이 핵융합에 기초한다라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폭 핵분열탄은 원자폭탄에다가 그 주변에 삼중수소, 그 다음에 중수소 이런 부분들을 넣거나 리튬 등을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핵분열됐다가 나중에는 핵융합 반응까지도 같이 생기게 하는 수소폭탄보다는 성능이 좀 낮은 원자폭탄보다는 성능이 높은 중간 단계의 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는 최소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핵분열과 핵융합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단계로 폭발력이 열과 방사능에 있어서 강화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것은 세계 5나라밖에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 너댓 개 나라가 수소폭탄을 개발하지 않았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는 기술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원자폭탄을 가졌냐 수소폭탄을 가졌느냐는 것이 저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3차 핵실험 때 북한이 했던 이 핵폭탄이 결국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이 원폭의 성능과 비슷한 크기의 폭발력을 가졌다. 뭐 16킬로톤에서 22킬로톤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북한이 실제로 중국과 인접한 지역에서 핵실험을 하면서 위력을 너무 과시하는 그런 실험을 했을 경우에 그 충격파가 중국 땅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에 시험을 치다가 나온 학생들이 사진이 공개됐고 중국의 땅이 일부 갈라진 모습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핵실험 과정에서의 성능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지금 이번 핵실험을 왜 했는가? 또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북한이 사정거리 300에서 800의 스커드 미사일, 그리고 사정거리 뭐 1000한 200~300km 정도의 노동 미사일, 그리고 사정거리가 10,000km 이상이 되는 대포동 미사일, 이런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만은, 스커드 미사일에 핵을 탑재한다 그러면 한국을 겨냥할 수 있고요. 노동 미사일에 핵을 탑재한다면 일본까지 겨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동 미사일에 핵을 탑재한다면 미국의 LA까지도 겨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지금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ICBM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미사일의 성능은 정확도나 정밀성에 있어서 아직은 좀 멀었다. 미국은 뭐 한 7, 8년에서 10년은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 전략을 어떻게 바꾼 걸까요? 북한이 지난 3차 때도 핵실험 이전에 여러가지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 북한이 이번에 4차 핵실험을 하기 전에 보였던 태도는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을 자꾸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북한이 심포급 중대형 잠수함을 통해서 그 잠수함 위에 물밑에서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이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실험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때 북한이 이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시킨 장면이 사진이 가짜다. 그래서 북한이 실제로 뭐 뗏목 같은 부분에서 해놓고는 잠수함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거듭된 실험 결과 실제로 북한이 수면 밖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능력은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가장 큰 기술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물 밑에서 물 밖으로 사출시키는 부분이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2차로 이제 점화가 돼서 그 미사일이 이제 다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물 안에 한 10m, 20m에서 물 밖으로 보내는 것 1차 기술이고요. 2차 기술이 이 물 밖에서, 수면 밖에서 곧바로 나오자마자 점화가 돼가지고 그 힘으로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는 부분이 2차 기술입니다. 근데 1차 물 밖으로 사출시키는 기술은 성공을 한 것 같은데, 2차 물 밖에서 점화하는 부분은 굉장히 정밀한 기술입니다. 거기서 점화가 될 때 흔들려 버리면, 처음에 일반적인 ICBM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물 밖에서 겨냥을 해서 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날아가다가 위치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물 밖으로 치고 놓을 때 물의 어떤 이 파장이나 압력 때문에 물 밖에서 다시 자체적으로 2차 점화를 할 때 흔들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아가면서 방향이 크게 틀어질 수가 있죠. 이 2차 점화 기술을 북한이 보유했느냐라는 부분에서 미국이나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아직 거기에 정밀한 기술을 보유하지는 못했지만은 상당히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4차 핵실험 이전에 북한이 끊임없이 SLBM 실험을 한 이유는 북한의 앞으로 핵 전략이 10,000km를 정확하게 날아가서 미국 본토를 맞추는 전략에서 실질적으로 오키나와나 그 다음에 동경 근처 요코스나 미국 해군 기지, 또 괌 기지, 하와이 이런 부분들을 겨냥을 해서 실제로 한 1,000km, 2,000km, 3,000km만 핵을 탐도해서 소형 핵탄두를 탑재해서 미국의 중요 시설물이나 인구가 있는 장소를, 미국 땅을 맞추는 기술로 바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에서 ICBM을 직접 쌓아 올려서 미국까지 가는 부분은 정확도도 떨어지고요. 지금 겨우 뭐 기술적으로 한 8,000~9,000km는 날아갔다. 그거는 되지만 날아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LA를 맞춘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기술이 오기까지는 한참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그 기술로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기에는 미국 사람들 이런 농담도 하고 있답니다. LA를 맞추는 게 아니라 LA 근처를 겨냥하면 혹시 실수로 LA를 맞출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그렇게 보낼 필요가 없이 물밑으로 잠수함을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경 인근에서 요코스나 기지라든지 또 뭐 오키나와 기지 이런 부분들을 기습적으로 물밑에서 쌓아서 맞추는 부분은 그렇게 멀리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0km 안팎이라 그러면 그런 정밀도도 굉장히 그 정도는 맞출 수 있을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고민은 핵의 이 보유가 위협적으로 되려면 핵을 개발은 할 수 있겠죠 누구나. 근데 그게 위협적이려면 미사일 끝에 탄두를 탑재하는데 그 속에 핵을 넣고 그것이 날아가서 정확하게 적의 목표물을 맞추는 능력을 갖췄냐는 건데 북한은 소형화, 경량화 즉 현재까지 장거리 미사일 ICBM 같은 경우에는 600km 이하의 소형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1톤 미만까지는 전혀 근처도 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톤보다 훨씬 더 된다는 거죠. 북한의 핵탄두가요. 무게로. 그래서 소형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북한이 한 1톤 정도로 낮추게 되면 미사일, 노동 미사일 같은 한 1300km 날아가는 거리를 조금 희생을 하면서 정밀도를 맞출 수 있겠죠. 1톤짜리를 얹어가지고 쏴서 한 1-2km 내에 있는 그런 어떤 목표물을 타겟을 공격할 수 있을 능력을 갖추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북한은 현실적으로 ICBM은 장기적인 목표로 돌리고요. 현실적으로는 잠수함을 통해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1-2,000km를 날아가서 일본이나 한국, 미국 등의 목표물을 겨냥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요. 다른 핵 전략은 줄이더라도 핵 원자력 잠수함에 몰두하는 이유는 원자력 잠수함은 이 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매우 오랫동안 장거리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수면 안에 물 밑에 깊숙한 데서. 자, 잠수함은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은 정기적으로 물 위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초계함이나 인공위성에 의해서 포착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물 밑으로 이렇게 가서 적의 영토 깊숙한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겨냥을 해서 그러니까 SLBM을 핵을 탑재해서 쏘게 되면 그것은 상대에게 매우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초계기, 정찰기 등의 기술을 굉장히 늘리고 인공위성 기술들을 늘리고 있죠. 그래서 북한이 기술 정도로 지금 쏘는 장거리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탄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에 의해서 요격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물 밑에 들어갔다가 튀어나오는 부분에서는 미국도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할 거로 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군이 계획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킬체인이나 KAMD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기술 등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즉 새로 설계해야 될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북한은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전력을 현실적으로 이 단기간에 위협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ICBM 전략보다는 SLBM 전략으로 이동하면서 이번에 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실험과 그 다음에 북한의 이 수소폭탄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핵 분열 정폭탄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단계의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요약하자면 북한은 ICBM에 핵을 탑재하기 위한 그런 핵 전략에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부분으로 전환했다. 그런 속에서 전폭 핵분열탄 정도의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폭 핵분열탄은 폭발력은 훨씬 크지만 크기는 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중간 융합된 단계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우리 국방부는 그게 아니다. 폭발력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좀 더 신중하게 북한의 이번 핵실험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전략적으로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지금 기술적으로 북한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는 방사능도 채집되지 않고 있고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북한의 전략이 변화했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나 한국, 일본의 어떤 지금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 태세를 다소 무력화시키거나 전면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